네, 장관님께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제일 만족해 하시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복지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게 돼서 저도 참 좋습니다. 근데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그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네, 화면 넘겨주시죠. 네, 12조 원을 투입했는데 9조 원으로 성과를 발표했다. 이게 뭐 숫자가 이거 안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저희가 저게 자료가 대상과 또 기간을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서 좀 낮게 저희들이 좀 실적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현황들을 보니까 9.2조가 나왔던 자료와 12조가 나온 자료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다릅니다. 12.1조 원은 기간이 훨씬 더 넓게 지금 되어 있고요, 시점이. 그 다음에 대상에 있어서도 본인 부담 상한제나 MRI 초음파 손실 항목 이런 것 등은 제외가 되어 있다 보니까 12조에 비해서 9.2조가 당연히 이제 적어질 수밖에 없는 수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제외가 되었는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게 문재인 케어의 혜택이고 항목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다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이제 기한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나와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작년 기준으로 했고 이제 공단에서는 금년 5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국민들이 최대한 최근 자료로 혜택을 누렸던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런 과소하게 좀 책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소도 안 되고 과다도 안 됩니다. 정확한 자료로 네. 국민들께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문재인 케어로 두통 환자 MRI가 10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원래는 한 7,800명, 한 8,000명 정도였던 두통 환자가 이 문재인 케어 이후에 10배로 폭증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왜 다른 겁니까? 이렇게 10배나 다릅니까? 네, 저게 이제 두통이라고 하면 단순한 경증 질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암이라든지 또 희귀 질환 이런 것도 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아마 저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중증 질환 치료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장성을 특히 이 MRI를 이렇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께서 많이 혜택을 보셨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MRI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건강보험 적용된 게? 이 MRI는 단계적으로 쭉 해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 이 뇌혈관 질환, MRI. 이건 조금 저희들이 좀 파악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부위별로 다 다른데, 뇌혈관 MRI는 18년도부터 적용 확대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8,000명으로 되어 있는 건 2017년의 통계치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당연히 건보공단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와 MRI가 실시된 이후에 당연히 그 이후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건보공단 통계에도 당연히 잡힐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죠. 기초연금이 2014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우리 어르신들이 얼만큼 돈을 받으셨는지를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동수당 201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2017년에 아동들이 얼만큼의 수당을 받았는지를 물어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연도의 것과 통계가 잡히기 시작했던 것의 수치를 비교해 가면서 10배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명백한 왜곡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제 비급여, 말씀 주신 대로 비급여에 있었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았고요. 비급여에서 이제 급여화 했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의도한 그런 보장성 강화의 기전이, 급여화 해서도,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히려 재정을 훨씬 더,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지출 증가 요인으로 이렇게 대폭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보공단과 또 복지부가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재인 케어가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본인들이 세금도 내고 했는데 이제 국가가 과연 나한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은 뭐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게 바로 문재인 케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틀니 뭐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해서 중환병에 대해서는 문재인 케어가 보완하지 못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증 치매에 대한 본인 부담률 경감이라든지 특히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던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라든지, 사실 이 난임 치료 시술은 정말 그 난임 부부들에게는 너무나 그러니까 좋은 일이고, 물론 아직은 더 가야 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문재인 케어 덕분에 굉장히 고가의 그리고 여러 번의 시술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국가가 보완해 줄 수 있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 문재인 케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장관님의 임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것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당과 함께 의료계 또 국민들께서 그런 원하시는 그런 여러 급여화의 그 대상 항목이나 또 기기, 뭐 약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해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장관님 마지막에 끝나면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가, 아이를 때린 것만 학대인가, 하지만 정신적 학대도 학대에 들어가는데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고 담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따가 좀 말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보공단 이사장님 나오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네이버 증인 출석했을 때 전자고지 관련해서 질의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쭉 확인을 해보고 건보공단 측 의견도 들었는데 지금 사실관계들이 네이버 측에서 얘기하는 것 예, 그 네이버 측에서 지난번 의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건보공단과 이제 합의한 바가 있다고 그 증언을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합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그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그 새로운 이 지급 기준을 지불 기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동 학대 관련해서도 지금은 그 아동정책 총리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이제 아동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아동 학대가 지금 여러 신고 체계라든지 또 보호 체계를 하면서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 2년 보면 아동학대 훨씬 더 증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간의 아동학대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동학대로 이제 알게 되고 그게 신고가 되고 이제 그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있고 방임, 유기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도 당분간 우리 아동학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는 분과위를 좀 만들어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복지부뿐만 아니라 여가부 또 법무부 또 경찰청 같이 합동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 의원님하고 좀 상의하고 또 대책을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의하는 고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